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의 사회적 거리 두기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를 열어 모레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수도권은 2단계에서 2.5단계, 그 외 지역은 2단계를 일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제주는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가 0.9명으로 1.5단계 기준에도 미달한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현재 1.5단계에서 2단계로 올릴지 아니면 1.5단계를 유지하면서 추가 제한 조치를 내릴지를 결정해 내일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도 내 음압병상 183개 가운데 25개가 사용 중이며 중환자 병상은 6개가 남아 있습니다. 부산시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통보받고도 지난 4일부터 어제 오후까지 잠적했던 A씨에 대한 진단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습니다. A씨는 현재 시설에서 격리 중이며 제주도는 부산시 보건소에 사실 확인을 거친 뒤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A씨의 고발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에 참석했던 서울 관악구 확진자 B씨는 회의 외에 특별한 동선이 없었으며 도내에 거주하는 학회 참석자 16명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이 밖에 지난달 말 제주를 방문하고 돌아갔던 C씨와 D씨, E씨의 일행 가운데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다른 동선이나 밀접 접촉자는 없었으며 방역을 모두 마쳤다고 제주도는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제주도는 관광공사, 관광협회 등과 합동으로 공항과 항만, 관광지, 관광업소를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방역 점검을 벌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공항과 성산 일출봉, 중문관광단지, 협재해수욕장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홍보하고 실내 관광업소에서는 주기적인 방역 소독과 출입자 명부 작성, 발열 검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또 영세 관광업체에는 발열 검사기와 소독 약품을 배부할 방침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봉사와 기부가 부쩍 줄면서 어려운 이웃들이 어느 해보다도 힘겨운 연말을 맞고 있는데요. 올해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의 최고 영예인 국민훈장 수상자로 선정된 이유근 씨를 뉴스 주민에서 만났습니다. 팔순을 앞둔 나이에도 환자들의 영상을 판독하느라 쉴 틈이 없는 백발의 의사. 이유근 씨는 1983년 도내 최초의 종합병원을 세운 제주 의료계의 산 증인입니다. 제주 사람들이 굶주리고 병들었던 시절 의사가 꼭 되라는 할아버지의 말씀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의료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할아버님이 이렇게 가족을 10명이나 앞세운 것이 제주도의 의료 현실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한스럽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때에 고향에다 좋은 병원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목표를 세우게 된 거죠. 배움을 놓친 이들을 위한 야간 학교부터 청소년들의 꿈을 키우는 스카우트 활동, 시민들이 서로 돕는 자원봉사센터 창립까지 봉사의 영역을 넓혀 나갔습니다. 의사가 죽을 사람을 살려놔도 그 사람이 살인자도 되고 사기꾼도 되는데 교육이라는 건 살인자도 되고 사기꾼도 될 사람을 사회에 유용한 사람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의료보다 교육이 훨씬 더 사회를 위한 일이구나 이런 자각이 들어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받았던 수많은 도움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소득의 30%는 기부한다는 목표로 살아왔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소위 말하는 빈익빈 부익부가 되고 있다. 저축은 많이 늘어나는데 그거 보면 되게 여유 있는 사람들이고 없는 사람들은 대출도 못 받아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있는 분들이 소위 말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울수록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를 깨달았다는 이유근 씨는 봉사와 기부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가진 거 없어도 헌혈은 할 수 있거든요. 살았을 때 못하더라도 사후 장기 기증 약속을 해가지고 좀 돌아가신 다음에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도 큰 봉사다. 또 내가 가진 게 없다고 해서 난 봉사 못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웃이 행복해 나도 행복하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깔따구 유충 사태가 빚어졌던 서귀포시 강정정수장이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정상 운영될 전망입니다. 제주도 상하수도 본부는 강정정수장의 응집시설, 침전지, 정밀 여과기 등의 시설 보강을 마무리한 뒤 지난 4일부터 시험 운행을 시작했고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오는 14일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깔따구 유충 유입 원인에 대한 민관 합동 역학조사반의 조사 결과는 조금 늦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주도는 청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내년부터 공영관광지에 대한 수어 해설 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성산일출봉과 4.3 평화공원, 도림미술관 등 15개 관광지와 박물관 등의 영상을 촬영하고 수어 해설을 넣은 뒤 QR코드로 변환해 인터넷이나 유튜브, 안내서 등에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할 계획입니다. 제주 지역 화폐인 탐나는 전 예산 삭감과 관련해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한 지역 화폐 발행 취지에 역행한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힘든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은 안중에도 없고 지역구 민원에 편승해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 화폐 관련 예산 30억 원 가운데 2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평화로에서 트랙터와 1톤 트럭이 추돌하고 이를 피하려던 2.5톤 트럭까지 넘어져 트랙터 운전자 63살 A씨가 중상을 입는 등 모두 8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응급버스가 도입됐습니다. 서귀포 보건소는 일반 버스를 개조해 산소 탱크와 호흡 보조 장비, 자동 심장 충격기 등을 갖추고 한꺼번에 환자 8명을 소송할 수 있는 이송용 응급버스 제작을 마쳤습니다. 또 응급버스 관리와 운영을 맡도록 서귀포 소방서와 업무 협약을 맺어 대형 인명피해 발생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정부의 2차 맞춤형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금을 신청한 5,423가구에 대한 심사 결과 1,605가구에 10억 5,9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가구 수에 따라 40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입니다. 제주시는 11월 6일 이후 신청한 가구와 소명 자료가 부족한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개막일이 3차례 연기됐던 제7회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